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티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불성설이다, 검토한 적 없다고 확실한 답을 내놨습니다. 일본이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셨죠? 정부의 자세는 한결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본에 계신 제1교포분들에게 마스크가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한 가지 소식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 등급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건데요. 두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릴까요? 저 정말 감격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참고로 기간산업이란 건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을 말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제조 강국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들이 모두 그런 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음이나 채권들을 사들여서 회사에 현금을 돌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IMF 같은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금으로 회사들 많이 살려줬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불만이 뭡니까? 기껏 세금으로 회사를 살려줬더니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구조조정한다고 우리 국민들 댕강댕강 파리 목숨처럼 일자리 날려버리고 다 살아나고 나서는 살려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는 꼴을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거잖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기업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10년 묵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 아닙니까? 일단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했고요.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것도 확실히 했습니다. 기업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말 국민 생각해주는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또 있을까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로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분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장기 전망도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이게 많다, 적다, 효과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V자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바이러스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을 거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물론 이 성장률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참고로 이 기저효과라는 말은 종전의 수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IMF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게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값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듬해 해는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플러스 5%는 정말 큰 성장률입니다.
스탠다드앤포어스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이나 산업에서도 다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난해 고전하긴 했지만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거잖아. 또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재정 흑자를 기록해왔던 만큼 재정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국경 봉쇄나 셧다운 없이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쿠웨이트도 그랬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베트남에서도 얼마 전에 삼성과 LG의 기업인들을 예외적으로 입국을 시켰어요. 국내에서의 생산 활동도 이어지고 해외 공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잖아요. 수출 주도형 제조 강국이라는 우리의 경제적 특징이 이번 사태를 더 잘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